이번에는 델파에서 중요한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스에다가 직접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클래스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델파를 좀 더 이해하시고 실제 컴포넌트를 쓰실 수 있는 준비를 이 클래스를 작성하시고 사용하심을 통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과 행위, 우리 구조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체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승이 되는 그런 이네리턴스, OOP의 특징에 의해서 클래스들을 만드는 거고요. 속성과 행위를 갖고 있는 네코드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료형입니다. 클래스형으로 정의된 변수는 그 자체가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자리 잡고 위해서 인스턴스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과 어떤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만 정의를 해 놓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 뭐 붕어빵을 만드는 방식 예를 들면 뭐 음식 뭐 밀가루 몇 개 얼마에 뭐 이런 그 배분이라고 음식으로 따지면 얘기하는 거고 클래스는 나는 이런과 이런 방과 이런 모듈이 있는 대상이라고만 정해 놓은 거고 실제 붕어빵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붕어빵을 틀에서 구워내는 작업, 즉 우리가 메모리에서 할당하고 로딩하고 그 인스턴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생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하나 생성된 대상을 뒤에 나오는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클래스가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라고 한다면 개체는 구워져 나온 붕어빵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는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며 클래스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대상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고유한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T-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델파의 유일한 클래스고요. 그 T-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한 화면에서 10개를 쓰게 되면 10개의 버튼 오브젝트, 10개의 버튼 인스턴스가 생성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에 로드해주는 작업을 모든 클래스에서는 create라는 루틴, 생성자 루틴이라고 하는 아주 특화된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파의 모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루틴은 다 create입니다. 그래서 constructor, 이제 일반 오브젝트의 create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사용하시게 될 컴포넌트의 루틴들도 constructor create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부르시는 것은 오브젝트가 개체가 생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직접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성자 루틴까지도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 루틴이 형 이름으로 호출되면 메모리를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필드들의 초기처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인스턴스 값을 돌려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 올리셨으면 윈도우의 철칙이죠. 메모리에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내려주는 루틴을 파괴자 루틴이라고 해서 디스트럭터라는 루틴으로 시작하고 메모리 해제해주는 루틴입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코딩에서 디스토리를 쓰시기보다는 fre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free라는 메소드가 각각 개체 인스턴스를 내부적으로 체킹해서 그 인스턴스가 있으면 디스트로이 루틴을 불러주는 저희는 주로 코딩에서 fre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OOP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파스칼 언어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파스칼 언어를 이용해서 실제 저희가 클래스들이 코딩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룰이 이제 inheritance에 의해서 즉 상속이란 기존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클래스를 주로 우리가 parent 클래스 또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자식 또는 파생 클래스라고 표현하고 그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까 상태와 행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계승을 받으실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뭐 가져오고 이거는 사용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그대로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또는 수정하는 정도의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징을 다 설명하고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특징들을 필요해서 설명하고 바로 실제 유니트에다 코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려고 하는 개체는 뭐 실제 컴포넌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두시면 뒤에 컴포넌트를 만드시는 부분도 훨씬 더 수월하게 나왔던 얘기들이, 용어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델파이 그 개체를 지금 만드시는데 여기 있는 T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 가장 상위 레벨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앞에 T자를 붙이는 것은 델파이 클래스들은 모두 앞에다 약속으로 T자를 붙입니다. 타입의 T.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에라 처리에 나오는 에라 개체들은 익셉션에 E를 붙여서 앞에 클래스 이름이 E자가 붙습니다만 일반 클래스들은 앞에다 T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넌트까지는 가지 않지만 일반적인 T-person이라는 클래스, 사람 밑으로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 salary라고 하는 클래스, hourly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딩을 사실은 person과 employee, salary만 손으로 타이핑을 하시고요. 나머지 salary는 저희가 나중에 UML 그 툴, 델파이에 있는 together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서 같이 코딩까지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델파이에서 아까 작업하시던 유니티에서 클래스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T 오브젝트에서 계승받은, 즉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행위, 그 중에서도 제일 모든 클래스에 닿는 아까 말씀드린 create 루틴, destroy 루틴, free라고 하는 로직들은 저희가 그대로 계승을 받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에,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타입에 저희가 바로 먼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이시기 때문에 T자를 지켜주시기로 했고요. T-person이라고 하는, 아까 person은 구조체고요. 이 T-person은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역시 비긴이 없는 end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클래스 옆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디폴트 아까 가장 상위 레벨 T 오브젝트에서 계승받아 오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오브젝트에서 계승받아온 T-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이다 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델파이는 C++하고는 틀리게 멀티 이너리턴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 클래스는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 오브젝트에서 계승받으면 이 한 문장이 결론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모든 상태와 행위를 다 받아오신 겁니다. 제일 쉽게 메모리에 올려주고 메모리에서 해제하고 이런 기능들은 이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기는 여기서 상태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태, 즉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 방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이라고 하는 역시 string 와 age라고 하는 자, 이렇게 멤버 변수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곧 로직들을 얘기합니다. 즉 델파에서는 프로슈와 펑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펑션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getName 이름을 구해오는, 저희는 간단한 로직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거는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etName이라고 하는 루틴을 하나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컴파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배우신 대로 선언하신 루틴에 대한 부분, 바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저희는 임플리멘테이션에다가 직접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펑션. 자, 근데 초보자이실 때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자, 루틴을 잡아보세요 하게 되면 루틴 getName 한 다음에 자, result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까 펑션의 리턴 값은 result하고 name 값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getName 했을 때는 이거는 누구의 getName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name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굳이 비교를 하시면 앞에 아까 선언하신 test나 add나 divide들은 누구의 테스트, 누구의 add입니까? 굳이 얘기하면 utest4.test, utest4.add, utest4.divide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하신 getName은 utest4.getName이 아니라 utest4에 있는 T-person의 getName이 되겠죠.
한 번 더 period, dot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코딩을 더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헤더 자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T-person의 getName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의 name은 당연히 지금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T-person의 name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이나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T-dog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카피할게요. dog하고 person은 형제 클래스이죠. T 오브젝트에서 받아온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dog도 이름이 있고 dog도 age가 있고 dog도 address가 있고 dog도 getNam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실제 쓰는 델파의 클래스들은 뭐 컴포넌트만 해도 5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person도 name이면 dog도 name, cat도 name, 뭐 fish도 name 이렇게 돼줘야만 name을 그렇게 쓰셔야만 그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직도 개의 이름을 구해오는 루틴과 사람의 이름을 구해오는 루틴은 틀리지만 루틴의 이름 자체는 getName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getName은 cat도 getName, fish도 getName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bird도 getName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메소드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실 다이alo그들이 있습니다. 뭐 save 다이alo그, open 다이alo그, 뭐 font 다이alo그, color 다이alo그 여러 개 한 10개 정도의 다이alo그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이alo그를 띄워주는 메소드는 하나만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ecute입니다. 펑션. 그래서 사실은 T-dog의 getName, T-person의 getName은 틀리지만 우리가 getName을 한번 인식하면 이름을 구해오는 루틴인 걸로 인지가 되듯이 모든 다이alo그 박스를 띄워주는 것은 컬러 다이alo그의 execute, 폰트 다이alo그의 execute지만 execute라는 메소드를 한 번만 기억하시면 모든 다이alo그를 다 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헤더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T-dog.getName이 되는데 여기서 그 getName이라는 것에 커서를 놓으시고 Ctrl-Shift-C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의 블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통 클래스 컴플리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좋고요. 항상 Ctrl-Shift-C의 하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모듈의 바디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 자체가 T-dog의 getName이 될 것이고요. result 하고 주시면 여기서는 누구의 name이 되냐면 dog의 getName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릴 것은 델파에서 self라고 하는 지시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lf라고 하는 지시어는 C로 얘기하면 this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서 모듈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눈으로 보이는 파라미터 아규먼트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넘어오는 지시어가 self입니다. 그럼 여기서 self는 결론은 해당하는 도구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self라는 거를 쓰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굳이 사용은 안 하실 거지만 self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Name 루틴까지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계승에 의해서 employee 개체, hourly 개체까지 계속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T-employee. 자, 그럼 얘의 클래스는 어디서부터 계승을 받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만드신 T-person이 paren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시면 이 한 문장이 결론은 employee, 그 person이 가지고 있는 name과 age와 address와 getName이라고 하는 상타 행위를 물려받아서 내가 또 다른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inheritance입니다. 그래서 즉 employee는 오브젝트이면서 person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employee만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행위를 또 define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회사가 어디니 오피스라고 하는 방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TH라고 하는 클래스는 T-employee에서 계승을 받았다. 이렇게 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hourly 개체는 오브젝트의 성질과 사람의 name, age, address, getname과 employee office가 다 계승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hours 시간당 근무자니까 몇 시간 일했느냐, 또는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하는 이러한 상태들을 정의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승에 의해서 지금 T, object 밑으로 person, employee, hourly 이러한 클래스들을 작성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옵션에 의해서 다시 앞으로 조금 가셔서 아까 우리가 inheritance에 의해서 hourly 개체, employee 개체, hourly 개체까지 만드셨죠? 그럼 이번에는 다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실제 저희 클래스에다가 다형성을 조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어려운 단어죠. 실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OOP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루틴의 이름으로 각 개체에 맞는 루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인플로이 개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급여자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아월리 개체는 아까처럼 셀러리 개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한 달이 지나서 급여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급여를 계산한다고 했을 시에 다시 조금 오셔서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실 시에 보통 여러분들은 이 셀러리의 셀러리라고 하는 루틴과 아월리의 셀러리라고 하는 루틴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 스태틱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델파이에는 사실 제가 아까 루틴을 잡으실 때 아무것도 지시어를 주시지 않았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 루틴들은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현재 주시지 않으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컴파일하는 시점에서 자료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자료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 디폴트가 스태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태틱으로 펑션을 월급을 계산하신다고 하시면 자, 예를 들면 hourly에서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펑션 salary 예를 들면 뭐 그냥 인테저라고 치겠습니다. 일단 좀 로직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주시면 얘는 스태틱 펑션입니다. 그럼 저희는 hourly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hourly가 있다고 했을 시에도 저희가 hourly까지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TS는 클래스 T employee.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랭크라고 하죠. 직급인데 스트링 이런 것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만약에 월급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시면 salary 이렇게 주시면 두 개를 스태틱으로 다 잡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각각의 루틴은 코딩을 해주실 수 있겠죠. 저도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시점에 자료형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월급을 불려야 되는 루틴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V라고 잡겠습니다. V하고 T employee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hourly 개체를 크리에이션해서 변수 employee에다 주시면 v.salary 하게 되면 이 루틴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 employee형으로 이미 스태틱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스태틱 펑션은 이 클래스에 의해 employee에 있는 salary만 찾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태틱 펑션을 잡게 되면 각각의 개체에 따라서 변수를 다 각각 따로따로 선언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러한 방식처럼 뭐 예를 들면 V2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 있겠죠.
좀 쉽게 그냥 HS 이렇게 잡을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월급을 찍는 쪽에 뭐 DB 쪽이라면 뭐 구분자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hourly 개체이냐 이 변수를 통해서 샐러리를 접근하셔야 되고 샐러리 개체냐면 이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 개의 개체를 컨트롤 하신다고 했을 때 항상 분기를 하셔서 체킹을 하셔서 각각의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샐러리 루틴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두 개의 클래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if, else로 끝나지만 만약에 이런 클래스들이 50개 이상이 됐을 때는 if문을 50번이나 뭐 case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오브젝트 OOP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어떠한 방식을 많이 쓰냐면 사실 모듈 중에는 버추얼과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지시어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태틱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스태틱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employee 클래스에서 즉 내 하위 클래스들 여기서는 셀러리나 hourly 클래스들에서는 월급을 계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판단했을 시에 여기다가 function salary 스태틱을 잡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버추얼이나 다이나믹 다 좋습니다. 버추얼이나 다이나믹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맞게끔 샐러리를 찾아가겠다. 가변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버추얼입니다. 또는 다이나믹도 가능합니다. 네, 그 헬프에 보시면 다이나믹과 버추얼의 차이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속도 면에서는 버추얼가 조금 빠르고 메모리 효율 면에서는 뭐 약간 헷갈립니다만 그러니까 퍼포먼스 상에서는 버추얼이 좋고 메모리 효율 면에서는 다이나믹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OOP의 로직들은 버추얼 또는 가끔 다이나믹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employee 클래스에서 버추얼이나 다이나믹으로 선언한 것들은 내 아래에 있는 하위 클래스들에서는 샐러리는 그 개체에 맞는, 그 개체 인스턴스에 맞는 샐러리를 다이나믹하게 찾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는 컴파일 시점의 자료형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의 인스턴스에 맞춰서 샐러리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employee 샐러리는 선언을 하셨지만 지금 월급을 공식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abstract라고 하는 것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버추얼이라고 해서 꼭 abstract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버추얼로 선언할 때 실제 이 루틴을 지금은 잡을 수 없고 밑에 개체에서 각각을 제정해서 쓸 경우에는 abstract, 여기는 지금 바디가 없다. 이름만 있는 거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지금 function salary 하고 주시면 이것은 이 위에 있는 salary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또 다른 static functio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컴파일이 걸리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버추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내 하위 개체에서는 나에 맞는 샐러리를 정해서 쓰겠다 하고 override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정이 하겠다. 즉 버추얼이나 다이나믹을 쓰지 않은 펑션에 대해서는 override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에 상위 레벨에서 이미 버추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에 맞는 무엇을 샐러리를 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코딩은 틀려지겠죠. 어차피 루틴은 틀리기 때문에 Ctrl Shift C를 하셔서 th.salary와 tsalary.salary를 각각 코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뭐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임의의 답을 박을 거고요. 300이라고 그냥 준 거고요. 실제로 이제 페이롤 공식 같은 거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 샐러리에서는 Ctrl Shift C 해서 역시 hourly에서 근데 여기는 뭐 공식을 굳이 주실 수 있겠네요. 아까 말한 시간수 곱하기 rate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 어차피 루틴은 틀린데 버추얼로 쓴 거하고
그냥 스태틱으로 쓴 거하고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스태틱은 각각의 루틴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 자료형이 컴파일시에 결정되는 스태틱인 경우는 이렇게 각각을 따로 변수를 잡아서 각각의 인스턴스 변수를 따로 할당을 하신 다음에 h.salary, salary.salary 부르셔야 된다고 했을 시에 그것이 스태틱의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virtual로 잡혀져 있는 employee로 잡게 되면 실제 이 변수 하나를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주는 경우에 그렇죠? t salary 인스턴스를 h로 넘겨서 h.salary 하면 이제는 누굽니까? 셀러리의 셀러리가 도는 거고 만약에 할당된 개체 th 개체가 생성이 됐다면 걔 인스턴스를 h로 넘어서 h.salary 부르면 이제는 hourly의 셀러리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맞는 자료형에 맞는 셀러리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이 확 줄게 되는 거죠. 스태틱인 경우는 클래스가 50개면 변수를 50개 각각 잡으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를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만 넘겨주시면 그 변수를 통해서 셀러리를 한 줄로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폴리몰피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셀러리라고 하는 루틴을 폴리몰피즘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getName은 왜 그냥 스태틱을 잡았냐 하면 이거는 개체마다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없죠. 항상 이름을 부르면 그냥 네임 값만 구해오면 되는 거고 이 클래스들을 굳이 개체마다 이름을 구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굳이 스태틱을 쓰신 거고요. 만약에 각 개체마다 각각의 로직을 달리해서 항상 호출해야 되는 루틴들은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다 지금처럼 버추얼로 로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쓰셔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장 클래스를 코딩하실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왜 필요하시냐면 나중에 저희가 스레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드신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윈도우에서 스레드를 만드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저희는 타임문에다가 뭐로 시작을 하시는 거냐면 team I thread 클래스 tthread라고 델파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승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뭔가요? 위에 상위 레벨이 가지고 있는 execute라고 하는 루틴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감이 오시나요? 재정의를 해서 쓰시는 겁니다. override. 그래서 여러분의 코딩은 이제 뭐죠? tmythread의 execute를 작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본인의 코딩을 해주시는 거겠죠. tmythread.execute.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루틴이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본인이 작업하실 뭐 송수시면 송신, 수신이면 수신 이런 식의 작업을 제작성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의 T-thread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 execute를 뭐로 선언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virtual. 그리고 실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abstrac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계승받아서 여러분들의 thread의 execute를 재정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 델파이에서의 thread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OP는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벌써 뭐예요? 오브젝트들을 계속 재사용하거나 확장해서 쓰실 수 있고 스텝을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이 OOP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폴리몰피즘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셀러리라는 루틴을 하나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생성자 루틴이라는 것을 나중에 부를 겁니다. 생성자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tdog를 메모리에 생성하거나 t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드, 즉 이런 방과 로직들이 로딩되는 거죠. 또 temployee create 뭐 이런 것들을 생성자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tperson이 create를 부르게 되면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것은 역시 오브젝트에서 계승받은 create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name 값이나 age 값이나 address 값의 특정 값을 깔기 위해서 오늘 생성자 루틴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onstructor라고 하는 지시어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nstructor. 틀렸나요?
컨스트럭터. 네, 컨스트럭터. 근데 사실 지금은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그냥 프로시저 크리에이트 상관없습니다만 델파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코딩을 하실 수 있으면 루틴을 주시는 거고, 자, 저희는 버추얼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하우에 있는 인플로이나 아월리나 셀러리는 크리에이트가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의 초기 처리해주는 방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버추얼이라고 주실 거고요. 밑에서 재정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크리에이트를 만약에 할 일이 없다 하면 앱스트랙트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뭐예요? name에다 kim, 뭐 age 얼마, address에 얼마 이런 식의 초기 처리 값을 깔고 싶기 때문에 루틴을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C 해서 constructor tperson의 create가 올라와 있으면 여기다가 실제 델파이 클래스들은 create가 다 이렇게 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kim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는 뭐 무작위 그거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클래스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한 값들이 세팅이 되겠죠. anywher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person의 create는 kim 값, anywhere 이런 값들을 깔아주는 것이 person의 create 루틴입니다. 자, 그러면 employee에도 create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역시 여기도 constructor create. 자, 아까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재정의해서 쓰겠다. override라는 거로 재정의해서 쓰시고 자, 역시 Ctrl Shift C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employee create에 보시면 바로 inherited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서 우리가 생성자 루틴을 호출합니다. tEmployee.create를 부르게 되면 사실은 employee에 있는 어떤 값들만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디폴트 값들이 깔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작성하신 소스에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밖에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버튼에서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해서 myButt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드신다면 제일 먼저 myButton의 create를 만드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서 버튼까지 있던 방의 사실 개수나 종류도 모르시고 디폴트 값이 뭐가 깔려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실제 클래스 create들은 이런 식으로 상위 레벨의 create를 불러버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누구의 create를 부르나요? person의 create를 부를 거고요. 그래서 kim, 20, anywhere까지 디폴트 값이 깔린 다음에 내가 잡은 방, 예를 들면 아까 오피스 이런 것들의 값만 본인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myButton의 create를 작성하실 때 inherited부터 시작하시면 쭉 위로 올라가고 걔는 또 위에 있는 애를 부르고 해서 결론은 컴포넌트의 create부터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오피스라고 하는 값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뭐예요? person의 kim, 그러니까 20, anywhere 이런 것까지 다 디폴트로 들어간 다음에 대부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 inherited만 주시면 상위 레벨에 있는 create를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쓰시는 것과 이렇게 쓰시는 거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루틴 이름을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inherited 하고 주셔도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salary와 hourly 개체도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실까요? 그러면 역시 constructor create 역시 여기도 override 재정의해서 쓸 것이고 같이 가겠습니다. 역시 밑에 constructor create override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Ctrl Shift C를 하시면 역시 hourly 또 위에도 같이 뽑아 놓겠습니다. salary에도 salary의 create도 Ctrl Shift C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salary의 create 역시 inherited, hourly의 create도 역시 inherited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t-hourly 개체를 메모리에 생성한다 하면 th.create만 호출하실 겁니다. 생성자 루틴만. 그러면 hourly의 create에서의 실제는 inherited, 즉 employee create를 부르실 거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신 employee create에서는 또 누굴 부르나요? person의 create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kim, 20, anywhere, never 기어까지 세팅이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hours, 시간이죠. 뭐 10시간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은. rate는 뭐 예를 들면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ourly.create하고 주지만 실제 단계는 상위 레벨의 create를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rank라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사. 이런 식으로 모든 클래스들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특징, 이네리턴스와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우리가 루틴을 스태틱 루틴이냐 또는 버추어나 다이나믹 루틴으로 호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인캡슐레이션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했고 마지막 캡슐화, 즉 클래스에 정의한 개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캡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 뭐 알약, 타임 캡슐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즉 그 캡슐화 되어 있는 안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그 바깥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캡슐 알약이면 뭐 무슨 캡슐 이런 것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캡슐화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 있어서 클래스의 플로우 차트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컴포넌트에 소스를 들어가셔도 나는 어디서 계승받아왔다 하고 몇 개의 방과 로직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실제 플로우를 정밀하게 그리실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상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상위. 근데 델파의 모든 클래스의 소스들은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는 파스파일이 없고요. 뭐 사신 거 안 해도 모든 파스파일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승받아온 것들을 대한 그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아닙니다만 예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다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birthdate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이 개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birthdate라고 하는 방에다가 생년월일을 세팅합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은 birthdate만 세팅하지만 실제 로직 안에서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을 빼서 뭐 만 계산을 해서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 age에다가 값을 세팅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person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만 알고 계시는 거죠? birthdate를 세팅했더니 나이값이 뜬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어떤 로직이 돌거나 어떤 루틴이 있는지조차를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개체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숨겨진 부분을 제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는 지금 person 쪽에다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시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디폴트, 클래스에서의 디폴트는 뭐냐 하면 퍼블릭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디폴트가 퍼블릭입니다. 클래스의 디폴트가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방과 로직들은 말 그대로 이 클래스에서도 쓰고 이 클래스를 쓰는 모든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과 로직들이 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숨겨져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프라이빗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인 컴포넌트 코딩이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 컴포넌트에서는 아까 birthDate 하면 그것을 읽어드리고 도는 루틴이 이 프라이빗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를 계산하는 로직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DB 연결하는 컴포넌트들에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에다 본인의 DB의 이름만 연결합니다. 근데 그 이름만 주셔가지고는 사실 원하시는 테이블들을 연결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지고 오라클의 스키마를 읽어서 테이블의 목록을 구해온다든가 또 테이블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필드의 이름을 구해온다든가
또는 인덱스의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은 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이 프라이빗에 있는 로직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컴포넌트 만드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보실 거고요. 저희는 그냥 연습 삼아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도구에서 원래 제가 지금 설명드린 데는 뭡니까? 이 개체에서밖에 못 쓰십니다 하고 말씀드린 영역이 프라이빗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 또 하나 다른 클래스 잡아놨었죠. 근데 여기서 TTT를 주시면 근데 지금 이거는 바로 TTT를 못 씁니다.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장 TTT 해야 되는데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구에서 TTT 인스턴싱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라이빗은 이 펄슨 개체에서만 쓸 수 있는 방이라고 했는데 왜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다른 개체에서. 사실은 얘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같은 유니트, 즉 같은 네임스페이스에서 있는 다른 개체들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은 자기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는 허용을 하냐면 같은 유니티에 있는 애들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7에 문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추가가 됐냐면 strict private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strict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유니트도 안 되는 거죠. 좀 더 강력한 private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ublic은 default, 그 다음에 private, strict private, 그 다음에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다 reserved word만 좀 표시를 하고 간단히 설명만 좀 해놓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protecte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tected라고 하는 것도 하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클래스에서는 일부는 오픈하고 일부는 막아버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protected라는 것이 있었는데 얘도 같은 유니티의 다른 개체들은 또 오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strict protected라는 것이 2007에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publish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ublished는요. 지금 구체적인 차이는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의미는 public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비주얼 툴이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찍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디파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public과 published가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published는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표시하는 비주얼 부분에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컴포넌트를 찍어서 직접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사용하실 때 한 번 더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바이에서는 이렇게 현재 private, strict private, public, published, protected, strict protected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고 이 private이나 strict private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어떤 로직들이 돌아가는지 헬프에도 안 뜹니다. 즉 여러분이 헬프에서 보실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속성이나 모듈들은 다 public 또는 published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과 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스코프가 정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53페이지에 클래스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자 루틴, 파괴자 루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가셔서 57페이지에 Virtual Abstract Override 물론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 seed나 final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58페이지 캡슐화에 있는 Public, Private, Strict Private, Protected, Strict Protected, Published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지금 다 잡으셨는데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007에 추가된 문법입니다. 추가된 문법인데 여기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클래스 sealed 하고 이렇게 주시면 이 클래스는 더 이상 하위 개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지금 sealed라고 주시면서 th2는 클래스 th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컴파일에서 걸립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cannot extend sealed class, 즉 sealed라고 준 것은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inal이라는 걸 주실 수 있습니다. 로직들에서 이렇게 override된 펑션들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 override하고 final하고 주시면 그 하위 개체에서 더 이상 재정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셀러리에 있는 그 셀러리 개체를 그대로, 그 로직을 그대로 쓰시는 거겠죠. th2, 예를 들면 class th, 아니, 죄송합니다. ts죠. ts 이렇게 주시고 예를 들면 똑같이 function salary 그리고 override를 하려고 하시면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